은퇴, 꿈꾸던 자유가 왜 무너졌을까? 이제 자유다. 많은 사람이 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입니다. 나도 한때 그랬습니다. 출근길 지옥철, 끝없는 보고서, 치열한 경쟁 수십 년간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드디어 퇴직이 다가오고 나만의 시간,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될 거라 기대했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은퇴 후 자유가 아니라 고립과 무료함이 찾아왔다. 이 말이 은퇴한 지 1년 된 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꿈꾸던 자유로운 삶이 실상은 막막한 삶이 되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은퇴 후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할 줄 알았다. 마이너스 하지만 무료함과 외로움만 남았다. 사례 1. 62세 김 이사님.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김 이사님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늘 야근에 시달렸고 명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그래서 퇴직하면 제일 먼저 아무것도 안 하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게 은퇴 후 3개월 동안 늦잠을 자고 넷플릭스를 보며 여행도 가고 모임에도 나가며 즐겼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다. 친구들은 다들 바쁘고 만날 사람도 없다. 뉴스만 보다 보니 세상이 점점 낯설어진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바빠서 거의 얼굴도 못 보고 살았는데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니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라는 핀잔이 돌아왔죠. 결국 김 이사님은 1년 만에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유? 그게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어요. 교훈. 은퇴 후에도 일정한 루틴과 목표가 필요하다. 쉬기만 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점점 고립된다. 2.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다. 마이너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줄어든 통장 잔고. 사례 2. 60세 박 부장. 연금만 믿었다가 큰일 날 뻔. 박 부장은 퇴직 당시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약 6억 원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만 써도 20년은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몇 번 다녀오고 취미생활 골프, 낚시에 돈을 쓰다 보니 예상보다 지출이 컸다.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가족과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지원, 자녀 결혼, 부모 병원비 등까지 겹쳤다. 1년 만에 박 부장은 생각했습니다. 이 속도로 돈을 쓰다간 10년도 못 간다. 결국 비상 알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하고 가끔 컨설팅 일도 받으며 수입을 벌어야 했습니다. 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오다니. 교훈. 은퇴 후 지출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연금만 믿고 무작정 소비하면 금방 곤란해진다.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3. 가족과 행복할 줄 알았다. 마이너스 하지만 거리감이 생겼다. 사례 3. 58세 최 전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최 전무님은 퇴직 후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으니 더 행복하겠지.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걸 답답해했다. 자녀들은 아빠가 갑자기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많아졌다고 불만이었다. 집에만 있자니 우울함이 밀려왔다. 결국 최 전무님은 은퇴 1년 만에 새로운 취미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내와 적당한 거리도 유지해야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교훈. 가족과의 관계도 은퇴 후에는 조율이 필요하다. 은퇴 후 혼자만의 취미와 사회적 활동이 필수다. 가족이 곁에 있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다. 결론. 은퇴 후 진짜 자유를 찾는 법. 많은 사람이 이제 퇴직했으니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겪어보면 무료함, 돈 걱정, 관계의 변화, 이 3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새로운 목표를 세워라. 퇴직이 끝이 아니다.
퇴직 후에도 나만의 일과 루틴을 만들자. 2. 경제적 계획을 다시 짜라. 연금만 믿지 말고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만들 방안을 고민하자. 3. 가족과의 거리도 조절하라. 24시간 붙어 있지 말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이제 퇴직하면 자유다. 그렇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자유는 막막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다시 점검해 보자. 후회 없는 노후는 준비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62세 대기업 임원, 은퇴 후 자유를 외쳤지만 1년 뒤 후회한 이유.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 무엇이 다를까?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막상 퇴직하고 나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매일 무료하다. 돈 걱정이 생긴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오랜 시간 일을 하며 퇴직 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계획했는데 막상 은퇴 후의 삶은 기대했던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퇴 후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은 은퇴 후에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돈 없이도 행복한 은퇴는 없다. 경제적 계획의 차이. 퇴직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이제는 벌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살아보면 예상보다 빨리 통장이 줄어들죠. 퇴직 후에도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은퇴 전에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였다. 노후에도 작은 소득원을 유지하고 있다. 은퇴 후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계산하며 관리한다. 예시 58세 박 사장님 이야기. 박 사장님은 IT 회사에서 퇴직 후 1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이면 평생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1년 만에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고정지출 건강보험, 세금, 자동차 유지비, 각종 공과금.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이션. 해외여행과 골프 등 취미생활로 인한 추가 비용. 결국 3년 만에 이대로 가면 10년도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퇴직 후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퇴직한 김 대표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소비 습관을 바꾸고 소규모 컨설팅 업무를 병행했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사라졌죠. 전문가 조언. 퇴직 전부터 소비 습관을 미리 점검하고 줄이는 것이 필수다. 은퇴 후에도 작은 소득원을 만들어두는 것이 불안감을 줄인다. 연금만 믿지 말고 노후 재정 계획을 현실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 2.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상실을 막아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겪는 가장 큰 위기는 정체성 상실입니다. 평생 직장에서 부장님, 이사님이라 불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면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역할을 찾았다. 일정한 루틴과 목표가 있다. 남을 위한 봉사나 취미 활동을 지속했다. 예시 62세 김 이사님 이야기. 김 이사님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오른 후 은퇴와 함께 완전한 자유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은퇴 1년 차에 찾아온 건 극심한 무료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다. 회사에서 받던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후배들의 요청으로 멘토링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 번, 2번 하다 보니 점점 활력이 생기더니 지금은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며 제2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반면 김 이사님과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최 부장님은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한 후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다시 사회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죠. 전문가 조언. 직함을 잃어도 나는 나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봉사, 취미, 강의 등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루틴이 있어야 삶의 활력이 생긴다. 3.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은퇴 후 가장 달라지는 것이 바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과의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다.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예시 59세 최 전무님 이야기. 최 전무님은 퇴직 후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이 반가운 것은 잠깐이었고 점점 잔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왜 하루 종일 TV만 봐? 오늘도 나갈 데 없니? 자꾸 나한테 간섭하지 마. 결국 최 전무님은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3개월 동안 방황하다가 목공 DIY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퇴직한 박 부장님은 은퇴 후 자녀들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면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자녀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가족과의 거리감은 깊어졌죠. 전문가 조언. 가족과 24시간 붙어 있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로운 방식으로 조율해야 한다. 자녀들과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퇴직 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법.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과 후회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준비 지출을 줄이고 소득원을 유지하라. 정체성 유지 직함이 사라져도 새로운 역할을 찾아라. 가족과의 관계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은퇴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당신의 은퇴는 후회가 아닌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